시장 어떻게 보세요? 경우에는 물론 이제 4월 9일 날 이제 뭐 상호 관세 이제 부과에 따른 그 이전에 대한 뭐 협상 이슈가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오전에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도 이제 외국인은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그 6만 원 이후부터 계속 꾸준하게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오늘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아직 낸드 쪽은 아직까지는 적자를 탈피를 못했던 상황이고, 파운드리도 크게 이제 적자폭을 해소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스마트폰 쪽이 이제 판매 호조가 나오게 되면서 아직까지 반도체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좀 시장이 팽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이제 품목 관세에 대한 여부가 아직까지는 이번 주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 외국인 매도 거의 4천억에서 거의 1,400억 정도가 아직까지는 전기전자 쪽에서 매도수가 계속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앞에서 이제 NL분께서 얘기하셨다시피 물론 저평가된 건 맞겠지만은 결국에는 2분기나 이제 3분기 이후에 결국 PC나 뭐 아니면은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여부가 결국에는 관세 여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일본에서도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는 추후에 뭐 추경에 대한 이슈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추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에 따른 경기 회복세에 따라서 이 향후에 좀 방향성이 좀 분명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그에 따른 좀 불확실성에 얼마만큼 해소되는 기간이 장기간인지 아니면 단기간인지에 따른 그에 대한 좀 관찰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팀장께서는 시장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저희 어제 이 시간에는 이제 반등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좀 그 관세 이슈에서 완전히 지금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오늘 우리 시장이 출렁출렁거리는 것도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의견 주실까요? 뭐 저도 뭐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아요. 뭐 기술적인 흐름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매수를 해도 뭐 괜찮은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지만, 막상 뭐 손이 클릭으로 마우스로 가진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흐름이 결국에는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이제 관세가 단기적으로 관건일 것 같긴 하지만,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언제쯤 하는지, 그게 이제 단기적인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는 시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흐름을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관세가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아직 관세 부과 얘기 나오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의약품도 관세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관련돼서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되지 않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강세 흐름으로 전개될 흐름들로 보였지만, 그조차도 뭐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 흐름이 단기적으로 관세가 어느 정도 발효가 되는지, 그리고 수정이 되는지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그런 타이밍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좀 멀리 둬야 되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이게 기회로 이제 가까이 가야 되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오늘 너무 많이 빠지는데, 이거 리포트 발이라고 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물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가 물론 3월 달에 이제 네이버 이제 플러스토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서 물론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겠죠. 물론 이제 MAU 기준으로 이제 쿠팡이나 이제 알리바바에 비해서 워낙 이제 낮은 이제 수치인 상황이기도 했고, 물론 오늘 이제 뭐 흥국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고, 물론 이제 KB증권에서 목표가를 좀 하향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에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매출액이 한 2분기 때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였으나, 오히려 이제 하반기로 지연되게 되면서 이런 매출에 대한 하향 목표가를 나오게 되면서 조금 더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물론 또 반면에 기존에 이제 AI 기반 검색 엔진을 운영하는 이제 퍼플렉시티라는 이제 앱이 있는데, 이게 2년 만에 자체 웹 브라우저를 출시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코맷을 이제 트위터 계정에 본격적으로 이용자 모집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작년 3월 기준만 하더라도 월 활성 이용자 수만 약 1,500만
200만 명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물론 최근에 챗 GPT도 그렇고 여러 이제 네이버 검색 엔진과 관련해서 경쟁자들이 워낙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물론 네이버도 이제 하이퍼클로버 X도 있는 상황이고 여러 이제 AI 기반된 엔진 횟수가 좀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에 따른 좀 시장에 대한 경쟁 이게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물론 이제 카카오도 이제 카나다가 4월달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물론 이제 향후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있겠지만은 그게 시기에 대한 지연 이 이슈가 좀 부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플러스 스토어의 부진 그 분석 레포트의 직격탄을 이제 주가가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5% 하락이고 18만 1,000원 그리고 1,900원. 카카오가 같이 밀립니다. 2.7%의 마이너스권인데 이 주가 대응 차원에서 팀장께서 좀 체크를 해주신다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진정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이 뭐 불가피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카카오 제가 봤을 때는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게 비즈니스 모델로 형성이 되기에는 아직까지도 부족하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 서비스를 고객들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받아들이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자회사 실적들이 단기적으로 좀 얼마만큼 빠르게 좀 돌아서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엔터테인먼트 쪽 관련된 사업, SM그룹 쪽과 더불어서 뭐 카카오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 카카오 웹툰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엔터 쪽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업이 이제 자리를 잘 잡는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뭐 모빌리티나 뭐 그 골프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일단 선택과 집중을 본격화한다라고 보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일단 광고 사업 관련된 부분 그리고 경기가 지금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커머스에 대한 매출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쪽의 웹툰 엔터테인먼트를 바탕으로 한 웹툰 사업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이제 야후 관련된 그런 사업이 얼마만큼 다시 제자리를 찾는지 그 여부가 좀 중요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 시점 정도에서는 바닥이다라고 논하기는 그렇지만 가격적인 매력은 분명히 봉착해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네요. 자, 오늘 또 특이점을 보이고 있는 섹터라고 하면 네이버, 카카오는 시장 전체 반등에도 힘을 쓰지 못했고 시장 반등할 때 지수보다 아웃퍼폼하고 그걸 끌고 가고 있는 섹터라고 맞은편에서 본다면 조선과 방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시장이 주는 힌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방산, 조선, 물론 이제 1분기나 이제 작년 하반기 때부터 계속 꾸준히 이제 지속되어 왔었고 특히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올해 1분기 이제 실적부터는 기존의 저성가 물량들은 대부분 거의 해소를 했고 우리가 이제 카타르 에너지를 2년 전에 이제 수주를 받았던 물량들이 올해부터 꾸준히 이제 인도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에 대한 밸류들이야 아마 올해 주가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선반영됐다라고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본격적인 이제 MRO 사업이나 물론 어제 HD 현대중공업처럼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조선사와 이제 MOU를 맺었고 물론 이제 하나오션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들을 하나둘씩 준비되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추가적인 밸류된 모멘텀을 부과받기 위해서는 뭐 추후에 뭐 폴란드나 아니면 캐나다 쪽이나 있는 이런 잠수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국내에 있는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 어차피 캐페스 투자가 더 이상 늘리지는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조선사와 협력을 통해서 그 이제 뭐 시너지 효과나 거기에 따른 밸류에 대한 이제 애드업을 할 수 있는 효과들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우리는 기존의 LNG와 관련된 조선 이슈들은 계속 꾸준히 2028년 아니면 그 이후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추후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시장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좀 될 수 있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서 주가가 더 반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미국과의 관계가 더 빨리 이루어지고 MRO 사업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특히 이제 한화그룹 한번 보겠습니다. 승계 작업 때문에 막 이 유상증자 규모를 크게 발표했다가 줄였다가 사실 이게 셈법이 복잡한데 그 한화그룹사에 대해서 대응 전략이랑 지금 나오고 있는 유증 규모 축소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네, 일단 뭐 하나그룹 자체 내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이상을 유상증자를 했지만 이걸 이제 2조 단위로 줄였죠. 그런 점에서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이어지는 모습인 것 같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하나 시스템과 더불어서 하나 그룹주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하나 그룹 자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방산 쪽에서는 특별히 이제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조선 쪽에서도 상당히 조금 이 역량을 좀 발휘하기 위해서 미국의 조선조 인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단기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그룹 내에서 추가적인 이제 증여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마무리가 되는지 그것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부분들이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해서 동반 하락을 한 거지 단기적으로 해소가 되면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요인은 충분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흐름들로 보다도 조금 더 하나그룹 자체 내에서는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좀 강한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화오션 지분을 이제 비싸게 사준 돈 그대로 오너 보유 회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그런 방식인데, 좀 하나하나 뜯어보면 주주에게 이게 이득이 있는지도 좀 체크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기존 주주들은 지분 희석이 되는 것이고 15% 할인된 가격에 주주 배정 기회도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좀 추가적으로 체크해 주세요. 네, 말씀이신가요? 물론 이제 물론 하나오션이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물론 기존에 이제 증자에 대한 규모 자체가 이제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뭐 3.5조에서 대략 한 2.3조 정도로 이제 줄어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서 물론 기존에 우리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하나오션의 지분을 이제 더 많이 이제 들인 상황에서 물론 이제 주주에 대한 영향은 어느 정도 좀 줄어들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물론 그에 따라서 향후에 뭐 매출에 대한 구조, 그에 대한 프리미엄을 얼마만큼 얹을 수 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여러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기존의 뭐 시설 투자나 이제 운영 자금을 본격적으로 이제 아직 비공개인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뭐 향후에 좀 증자 참여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진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관점은 어떠세요? 아직은 물론 이제 방산 자체는 물론 어제 여러 이제 공급 계약도 이슈가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물론 이제 폴란드가 최근에 워낙 이제 뭐 항공우주나 여러 가지 예산들을 좀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추후에 뭐 라인 메탈이나 여러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 어느 정도 유럽 같은 경우는 나토 총장도 계속 꾸준하게 지금 유럽 경쟁력의 방산 경쟁력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K2 전차나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대차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지만은 워낙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추가로 HD현대, 일단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와 함정 동맹을 맺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주가는 크게 반응은 안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체크해 주세요. 물론 그동안 이제 MRO 사업이나 여러 이제 잠수정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하나오션이 이제 예전부터 울산 호위급이나 호위함 관련해서도 계속 꾸준히 이제 현대중공업 대비해서도 많은 수주를 이제 가져오는 건 이제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계속 꾸준히 조금 하나오션보다는 좀 한 발 늦은 상황이 계속 꾸준히 나왔었던 거고. 만약에 이번에 이제 뭐 미국 최대 이제 방산 조선사와 이제 파트너십을 좀 맺었던 만큼 뭐 이지스 함 이제 구축함이나 여러 이제 그쪽에 대한 이제 시너지 효과들을 물론 이제 여러 기술에 대한 공유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가능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향후 소주 모멘텀이 현대중공업 쪽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HD현대 점검까지 해봤고요. SK하이닉스, 오늘 외국계 순매수 1위 기업이 SK하이닉스입니다. 장중에 17만 원 회복 시도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아래에서 좀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뭐 SK하이닉스 이제 실적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적은 뭐 상당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관세 품목이 반도체가 언제 부과가 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반도체가 관세가 부과가 된다고 하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단기적으로 조금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좀 저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미국이 결국엔 중국과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반도체 쪽에 대해서 계속 수요 공급 관련된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 뭐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최근 상승, 그리고 이구안신에 대한 레거시에 대한 수요 확대와 더불어서 좀 긍정적인 요인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는 17만 원 정도는 지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IM증권 이화진 과장,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